매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서울에 본사가 계셔서 매장을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어서 제가 제 삶에 이제 좀 위협적인 좀 안 좋은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제가 스타트업 최인영 대표님이 먼저 저에게 제시해 주신 곳이 스타트업 CSR이라는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대표님들도 뵙게 된 거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기회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서울로서 생활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학교를 가야 하니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됐었고,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부가 생활을 하는 게 뭐 집에서 하는 것보단 조그마한 아이랑 있는 공간에서는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었고, 또 그러던 도중에 경상도 민요보존의 서울 지부가 서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 다음에 뵙게 된 분은 이제 최인영 대표님을 더 자주 뵙겠죠. 부산에서는 자주 뵙기도 힘들었었지만 그랬고 최인영 대표님을 통해서 스타트업 카페를 알게 됐고 문원교 대표님을 뵙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는 소중한 단체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체 경상도 민요보존회가 서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항상 저한테는 최윤영 대표님을 뺄 수가 없어요. 예, 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항상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문화혁신 예술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도 민요보존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국악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오픈 국악이라는 플랫폼을 이제 오픈하셔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윤영 대표님이 제게 해주시는 거는 대표님 연구하시고 또 그리고 10여 년간 만들어 오신 컨텐츠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얼마든지 쓰라고 저에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산을 저에게 기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 쪽에는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아주 애착이 있거나 아니면 애정하는 부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국악예술 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도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시는 일을 해주셔서 그 성북구랑은 또한 이제 상생을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항상 같이 잘 삽시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상생을 항상 강조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빅터라고 보이시죠? 저한테는 제가 별명을 지어서 빅터 멘토라고 문원기 대표님을 제 스스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혁신이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은 확실하게 제가 그 개념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 카페를 통해서 계속 적인 공공 데이터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하루에 또 매일 밤낮 없이 올려주셔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에 관해서 제가 뭐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에 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로 풀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저한테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제안서나 기획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써보지도 않았고, 그러면 항상 보내드리면은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엄마로서 있으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 곳이 경상도 민요보존회입니다. 경상도 민요보존회에 있는 이런 컨텐츠들,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처음에 어떻게 마을을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을 사업을 풀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이 경상도 민요보존회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4페이지. 아, 제가 해야 되는 거? 아, 네. 여기 아닌데. 여기, 네. 아, 네. 그래서 경상도 민요 보존회는 경상도 민요 보존회는 저한테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가 사녀 어린이 민요 합창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민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이거를 제가 접하게 해준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단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최은영 대표님과 최은영 대표님 그리고 스타트업의 문원규 대표님 그리고 경상도 민요보존회의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커뮤니티에 오히려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대표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지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장 처음으로 넣은 그 기획서가 뭐였냐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어요. 그 전에 원래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간 사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지고 나서 성북구의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인 이웃 만들기를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생긴 버릇이 뭐냐면 제가 서울시 마을 공동체를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뭘 봤냐면 공고를 제대로 읽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고 마을 공간 사업이라고 하니까 마을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자원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하라는 건가 해서 저희 공간을 경상도 민요 보존의 공간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 공간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활동을 하는 것이 공간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나중에 후회스러워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프린트를 뽑아서 줄을 쳐가면서 공고를 읽기 시작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성북구 이웃 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마을 활동가라는 명함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명함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커뮤니티 파티가 7월 20일경에 있어서 아직 마을 공동체 사업이랑 에너지 마을 사업에 대한 그 명함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는 직업이 항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엄마 직업이 뭔가 썼을 때 항상 주부. 근데 주부도 없는 나는 그냥 무직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는 경상도 민요보존회에 최인영 대표님과 함께 산다올레 소리길이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에너지 다이어터라는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를 1년 동안 1%를 감소해보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을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마을 기자단에 선정이 되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4월 달에 제가 봤었어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뭔지 몰라서 지원조차도 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현재 명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성북구 마을 활동가로서의 명함은 벌써 3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는 거의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한다고 치면 지금 이제 제가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스 때는 학교를 제가 섬유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아복 업체에 제품기획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건을 파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던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물건이 많이 팔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어떤가에 대한 연구만 했었던 그런 직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상도 민요보존회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SNS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그러니까 소셜 마케팅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제가 기술은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눈에 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은 약간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더 제가 마케팅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전문성을 갖게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요즘에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관심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될 수 있는 오히려 저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를 디자인하게 해주신 것은 최인영 대표님과 문원규 대표님이 오히려 이제 저를 디자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으로 제가 하고 제 직업을 지역 활동가로서 그리고 로컬과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겠다고 제가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지역 방문 활동가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중장년들 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여성 발전센터에서 문화 컨텐츠 기획자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분도 또 제가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8월이면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말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기획서를 잘 쓰고 싶은 사람이었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랬는데 꼭 한번 신청을 하셔서 이게 경쟁률이 셉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시는 이 과정을 꼭 수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예산학교를 문원규 대표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신청하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다 수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로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어차피 마을 공동체든 시민 활동이든 이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런 예산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제안하는 방법을 오히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쪽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여야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시민예산학교에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예술과 어떻게 접목할 때 지원서를 써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아줌마였잖아요. 직업도 없고 맨날 핸드폰만 보는 엄마였는데 공기업을 그러니까 공기관을 갈 일이 마을
어디지? 주민센터에 뭐 서류 떼는 거 외에는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마을과 국악을 합쳐서 마을 경제지원센터에도 가게 되고, 또 성북구청,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진흥원,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이렇게 이어오면서 결국은 제가 또한 커뮤니티를 같이 하면서 가장 스타트업에서 제가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이런 직업군을 가진 대표님들과 만나게 돼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간에 협업을 가능하고 상생이 가능한 든든한 지원군들을 만나게 된 게 가장 큰 저의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공동체랑 함께 해서 제가 3개월의 변화잖아요. 제가 3월 달에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 그 워킹 그룹에. 그랬는데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집중을 한 시간 동안 한 것이,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많고 잘은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대표님들이 그래 너 하반기에는 부매니저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부매니저도 되고, 또 마을 활동가라는 또 네임도 생기고, 또한 아까 프로보노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자기계발의 시간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든 거는, 제가 로컬 컨텐츠 기획자라는 내가 할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지역과 마을,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저희 딸은 요즘 저한테 뭐 엄마 때문에라고 많이 하지만, 때문에라는 말이 아니라 덕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만 덕분에라는 얘기를 쓰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덕분에라는 얘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계속 해왔고, 또 실패 경험도 없고 경력 단절의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작은 마을 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또한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밥 주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 동안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닌 게 된 그런 시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당장 사람들은 나에게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를 우선 나에게 이제 수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험만큼 내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면 미래에 내가 아무리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때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은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게,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사회적 가치, 제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최은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상생하는 거, 같이 함께 잘 사는 거, 그게 저도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가치는, 저희 아이가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획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했을 때 하필이면 왜 국악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요 근래에 찾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가 이제 종로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
저희가 문화예술로 다가갈 수 있는 거리상의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구강로가 근처에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띄워져 있는 것들이 기사거든요. 구강로 특화거리를 2025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뭐 제작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귀에 익숙한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일상으로 접하면서 귀에 익숙한 음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귀에 익숙한 음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접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산다와 저희 수업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또 국악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고 되게 즐거워해요. 어머니들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 즐기는 국악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즐기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지 즐길 수 있고 또 내가 해봐야 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악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클래식 부분은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악은 저희가 계승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시장이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당하게 3개월 후가 된 지금은 엄마는 무슨 일해? 라고 물었을 때 로컬 문화 기획자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제 스스로도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원래 블로그 3개월 전에 이름은 예삐와 짬이 엄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악 꿈나무와 함께 커가는 CSR 드림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와 함께 제 아이는 문화예술로 사회공헌을 하고 저는 그 공헌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기획자가 되어서 혁신을 함께 이루는, 그냥 엄마가 아닌 혁신을 함께 이루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